도박의 마침표를 찍다. 도박 엔딩 시즌 6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네, 마지막 배팅이 12년 전 마카오에 있었던 마카오 김입니다. 네, 마카오 김님. 네. 지난 방송이 너무 핫해서 이거 이제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저번에 모셨던 우리 시슬님, 네. 마스 형 두 분 고스란히 다시 체포해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도박 엔딩에는 이제 첫 출연을 하셨었거든요. 도박과 이렇게 연계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셨습니까? 저는 모든 중독이 뿌리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 촬영하고 더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근본은 본질은 비슷하구나. 결국엔 멘탈 문제가 되게 크구나 네네. 라는 거를 좀 깨달았죠. 마스 형님 뭐 어땠습니까? 저도 뭐 중독의 기제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행위만 틀린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감기가 걸리면 네. 어떤 사람 목 감기가 걸리고 어떤 사람 몸살이 걸리고 어떤 사람 코감기 걸리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병원 가면 목 감기약 먹고 음. 코감기약 먹고 이런 걸로 이제 증상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문제는 그거 같아요. 음. 중독의 본질은 그냥 두고 자꾸 이 행위, 마약은 범죄. 그다음에 도박도 범죄면서 그쵸. 뭐 애매한 그 줄타기 하는 상태. 네. 그다음에 알코올 같은 경우 이제 합법적인 저는 이게 합법적인 마약으로 보는데 네네네. 합법적인 마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좀 틀린데 도박 사실 중에도 이제 합법적인 도박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7가지나 있습니다. 네, 카지노 합법이거든요. 그죠. 복권을 사는 것도 합법입니다. 맞아. 네, 토토 이런 거 합법인데 경마 이제, 이런 거 도박으로 들어가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 중독의 본질은 그냥 두고 네, 이 행위에 집중을 해서 음. 행위자들을 낙인을 찍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 논의는 우리 사회적으로 너무 부족하지 않나? 네네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도 이제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 오늘 이야기가 또 이렇게 더 큰 측면에서는 이제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똑같이 느꼈었는데 문제는 내 안에 있고 네, 내가 술을 만나고 마약을 만나고 도박을 만나서 그게 증상으로 발현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결국은 술이나 마약, 도박이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문제, 이 응어리들이 결국 그것들을 만나서 이렇게 드러난 결국은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독 문제에 있어서 근본이다라는 네. 걸 다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도박 중독에 빠진 분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도박 빚만 없으면 네. 도박 안 해요. 내가 도박 빚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 마약 술은 네네. 그들만의 또 다른 이런 핑계나 이런 얘기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박 중독자들이 하는 빚만 없으면 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와 같은 어떤 핑계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는 이야기들 혹시 있을까요? 중독자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NA 모임 이런 데를 가도 이제 필로폰 해야 중독의 네. 끝판왕이다. 네네. 그러니까 뭐 알코올이나 도박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밑으로 보는 거죠. 이제.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특별하고 네. 특별하니까 마약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 마약이 구하기가 너무 쉬워졌잖아요. 네네네. 제가 이제 한 30년 정도 전에는 네. 정말 특별하니까 마약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진짜 막 대기업 2세 막 이런 사람들만 마약해서 잡히지. 그렇죠. 연예인들 중에서 정말 잘 나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았던 거예요. 나는 어떤 이제 상류 레벨에 그죠, 살고 있기 그죠. 때문에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어. 그건 니들이 뭘 알아 도대체. 근데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알코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 맥주가 술이냐, 맥주는 음료수야, 네네네. 이런 게 있고 알코올도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센 알코올을 소량 먹는 건 고급진일. 그게 중독이라는 생각이 좀 멀어지죠. 네네네. 그걸 홀짝거리는 멋진 내 모습. 그 제가 20대 때 갖고 싶었던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네. 그 대기업
이거 달고 회사 사원증 달고 네. 멋진 커리어 우먼 하이힐 딱 신고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서 하루를 열심히 살고 끝나고 나면 이제 고층 빌딩 옥상에 있을 법한 어떤 그런 데서 네. 비싼 칵테일이나 보드카 같은 거를 마시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그 약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아. 듣다 보니까 네네네네. 도박에도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도박도 똑같죠. 네. 아유, 복권이 도박이야. 음. 아유, 스포츠 토토 도박이야. 바카라 정도는 해줘야지. 네. 아, 야, 고작 10만 원 거는 게 도박이야? 1000만 원 정도는 한 방에 걸어줘야지. 네. 나를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이게 공통적으로 다 작용을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근데 이제 특히 이분은 이제 이름이 마카오김 아닙니까? 네. 이게 해외 원정 도박이 이제 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해외 가서 도박할 수 있다라는 건 난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것도 이제 느끼셨겠네요. 강원랜드가 뭐, 아유, 카지노입니까? 지금 아까워 정도 가져야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 특별한 생각을 하면서 네네네네.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네. 요즘 느끼는 건 뭐였냐면 아 내가 진짜 특별한 쓰레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특별한 쓰레기인데 네. 특별한 쓰레기인 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인정하지 네. 못하니까 아 난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근데 지금은 저는 느끼거든요. 지금의 제 모습 아, 난 정말 특별한 쓰레기였구나. 지금도 특별한 쓰레기다. 네. 그래서 특별한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시켜서 이 정도 됐으니 재활용된 모습으로 참 살아가자 뭐 이런 마음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항상. 나는 재활용된 쓰레기다. 아, 너무 좋은데요. 전 꼭 재활용이 잘 되고 싶은 네. 그 욕구가 확 들었습니다. 나는 쓰레기야라는 말 뒤에 숨겨진 과로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네. 나는 쓰레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대충 살 거야.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교묘한 전 중독뇌라고 많이 불렀는데 네. 중독뇌가 하는 되게 교묘한 술수 중에 하나예요. 넌 어차피 안 돼. 네가 무슨 술을 끊어? 네. 넌 쓰레기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술을 마셔라고 할 요량으로 나는 쓰레기야라고 비하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쓰레기야.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야랑 그 뒤에 붙는 얘기가 뭐냐에 따라서 나는 쓰레기야라는 표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 생각은 똥이야 이런 생각을 해요. 네네네.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건 다 똥이야. 맞지 않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회복을 하기 전에 제 모습은 그러니까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모습의 결과가 그거였었어요. 마약 중독자, 정가 구보. 평생 가족들에게 애매기고 속색이고 주변 사람들 애매기고 속색이고 있는 돈 다 들어먹고 부모님 돈 다 들어먹고 그게 내 결과물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내가 그 결과물을 냈는데 지금은 과연 얼마나 변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 생각은 똥이야. 이게 시작이 되면 어떤 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멘토 예를 들면 아니면 주치의 네. 아니면 뭐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과거에는 내 생각이 맞아라는 교만함. 그러니까 교만함이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무식한 것도 교만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식하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살아온 경험 안에서 모든 걸 파악하고 해석하고 결과물을 내야 돼.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좁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결과를 내니까 다 틀린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내 생각은 똥이야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의견 그것들을 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너무 편해졌어요. 내가 완전히 쓰레기가 됐으니까 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더라는 느낌은 약간 어떤 무기력감 같은 거잖아요. 무기력감. 난 도저히 자기 비하. 네, 자기 비하. 여기서 헤어날 수 없어. 네. 라는 느낌을 받으셨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나는 정상적으로 가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계기라기보다는 아까 무식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 무지라고 표현을 한다면 많은 중독을 선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네. 무지인데요. 네. 그 무지가 그냥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무지, 사람에 대한 무지, 나 자신에 대한 무지, 되게 여러 가지 인문학적 무지에서 되게 비롯이 많이 되거든요. 네. 제가 술을 끊으려고 처음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내가 인간답지
뿌듯하다는 느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꼴이 아닌데? 이거 더 이상 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책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으니까 심리학 도서 같은 거를 막 보고 네. 그걸 보다 보면 또 책 속에 또 추천하는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벽까지 치듯이 그런 것들을 딱 막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약간 분야 확장이 돼요. 심리학을 봤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뭐 생물학으로 가 있다든지 뻗어 어느 날은 영성에 가 있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갑자기 인문학적 소양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내가 교만해서 그랬구나. 어떤 부분에선 내가 무지해서 그랬구나. 내가 나를 너무 몰라서 그랬구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도 무지했구나. 저를 가장 좀 뭐랄까 성장시켜줬다고 할까 하는 것은 세상은 원래부터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가르침이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스캇팩 박사라는 정신과 박사가 쓰신 책이 있는데 네네네. 초반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 원래 고통스러운 곳이야.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고통이 덜어져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게 해줬어요. 저에게. 그래서 원래는 세상 너무 고통스럽다. 나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기에는 먼 것 같고 나는 흑수저고 이 세상 너무 불공평한데? 나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그 고통을 잊고 싶어서 술을 마시고 네. 뭔가 잘 안 풀리면 그걸 또 도피하듯이 술을 마시고 그랬는데 고통이 원래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걸 기본값으로 둔다 그러면 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소소한 행복들도 이제 계속 올라가는 느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네네. 그 보건하우저리 쓴 불변의 법칙에서도 나오는 게 사람이 불행해지는 건 기대치를 너무 높여놨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앞으로 나는 발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로 너는 못 커 이게 아니라 클 수 있는데 발전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지금 상태와 동떨어진 무언가를 기본값으로 잡으려고 하는 게 네. 갭이 이만큼 벌어질수록 행복과 멀어지고 그럴수록 나는 앞으로 더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아까 얘기했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쓰레기야 어차피 안 될 거야 같은 생각이 자주 들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독에서 회복한다는 게 참 역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신영철 박사님 오셔서 또 얘기했잖아요. 네. 도박은 끊을 수 없어 라는 걸 받아들여야지 그때부터 회복할 수 있다. 맞아요. 인생은 원래 고통이야 라는 걸 받아들여야지 그때부터 고통이 덜해진다라는 것. 네. 똑같거든요. 내가 도박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걸 실제로 받아들여야지 네. 그래야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드디어 치료사의 말이 들리고 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참 이렇게 회복한다는 건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안에 진짜 정수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나의 갭이 너무 커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나에 사는 거예요. 네. 현실의 나는 여기 있는데 근데 이 갭을 맞추는 게 회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네. 아까 뭐 사회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이거를 왜곡하는 거예요. 자꾸 왜곡해서 해석하고 내 주관대로 해석하고. 왜냐하면 중독자들은 모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뭐든지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이 상황이 다 꼬여 있는 거, 비틀려져 있는 거예요. 꽈배기처럼. 있는 그대로 봐면 되거든요. 이렇게 오늘 도박 인증 나왔어. 그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막 꼬이고 하다 보니까 이상적인 현실에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20, 30대가 10대, 20대, 30대가 약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폭발적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살아가기 너무 어려워. 네. 팍팍해. 한 치 앞도 안 보여.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성비로서는 마약이 최고인 거예요. 약을 하는 순간 진이의 램프 같은 거거든요. 순간에 모든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해결을 해주는 듯한 생각을 하고 느낌을 받고 경험을 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고통 속에서 안 살아야 되니까. 뭐 삶은 고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잖아요. 네. 고해 안에서 살 수 있는 아주 가성비 좋은 상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진짜 심하고요. 네. 저는 제일 심각한 문제는 성공적인 삶에 대한 기준이 한두 가지로 획일화돼 있는 거.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인지. 네. 모든 사람 붙들고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아마 뭐 10억 이상 자산 보유? 네. 내지는 뭐 서울
또는 서울 근교의 아파트나 뭐 그럴싸한 차 한 대 뭐 이런 기준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자기만의 성공 기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 정도로 성공의 기준이 획일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패자인 것 같이 느끼게 만드는 사회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많이 드리는 얘기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네. 창문 딱 열었어요. 근데 밖에 나무가 벚나무 한 가지밖에 없고 꽃이 장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벚나무와 나무는 벚나무밖에 없고요. 네. 꽃은 장미밖에 없어요. 그 장미하고 네. 벚나무에 무슨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단조로울 것 같은데. 단조롭다. 네. 근데 그게 단조롭다 정도면 다행이지 사실은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요. 저는 획일화가 좀 징그러운 그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창문 열고 밖을 내다봤을 때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노란 꽃도 있고 빨간 꽃도 있고 큰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고 바닥에 핀 꽃도 있고 나무에 달려있는 꽃도 있고 나무도 이파리가 큰 게 있는가 하면 뾰족한 게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아름답다고 느끼잖아요. 네. 전 인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이쪽 길 가는 사람 있고 저쪽 길 가는 사람 있고 해야 이 세상이 다채롭고 아름답고 서로 돕고 부족한 걸 메꿔가면서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공의 기준도 하나, 잘난 사람의 기준도 하나 이런 식으로 획일화 시켜 놓으니까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나는 틀렸어, 나는 못났어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다윈의 진화론 아시죠? 네. 진화론에도 이렇게 종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양성 안에서 진화가 있고 생존이 가능한 건데 네. 전혀 다양성이 없는 획일화된 단일 개체만 있으면 그 개체는 진화가 못 되고 거기서 단종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TV보다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의 채널들도 너무 다양하고 그렇죠.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공통점 뭐 이런 류의 채널들 그리고 동기부여 채널들 그래서 막 열심히 달리고 뭐 하고 이런 채널들을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를 끊임없이 나를 자책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그렇게 막 성공했던 손흥민 같은 영상 무슨 뭐 메시 같은 영상을 보면 나는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가는 것부터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사실은. 네. 중독에서 회복되신 분들이 아까 그런 삶들을 찾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회복되면서 느꼈던 거는 중독이란 질병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네. 쓰레기였던 내가 재활용이 되면서 또 다른 나,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가 아닌 또 다른 나, 자기 성찰하는 나. 그렇기 때문에 중독에서 회복되신 분들을 보면 중독되기 전의 모습보다도 훨씬 나은 삶을 사세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너 왜 돈을 왜 버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돈을 왜 벌지? 사실 저는 좋은 집 살고 싶은 생각 별로 없거든요. 네. 그리고 좋은 차 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과거에 중독자였을 때는 그게 굉장히 심했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네. 근데 나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공부하지 않아. 근데 그렇게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던 나가 지금은 굉장히 훈련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차 별로? 뭐 좋은 집? 그냥 별로? 나 돈 왜 벌지? 이런 물음에 딱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 버는 이유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기본적인 생활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별로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네. 지금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저한테 야 중독자 15명씩 그것도 마약 중독자 어떻게 데리고 사냐. 20대 30대 걔네들 역동을 네가 다 이겨낼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치료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걔네들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네. 하루하루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조금 변화하는 삶을 사니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 내 삶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버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이 일을 하기 위한 거구나. 그러니까 처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일을 하면서 이 일 때문에 돈을 벌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순환이 딱 돼버리니까 네. 지금 저의 삶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 너무 중요한 얘기 하나 덧붙이고 네네. 싶은데 이 이야기가 자칫 회복되면 행복해진다. 아니 그게 아니라 회복되면 돈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네네. 오해를 좀 바로 듣고 싶어서. 네네네. 너무 왜냐면 지금 두 분의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법륜 스님을 모신 게 아닌데 법륜 스님을 마치 모신 것 같은
무소유, 전혀 아니고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키슬님 돈 많이 벌어요. 네, 흘러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또 저분들이 우리 영상 보다가 갑자기 끊고 동기부여로 또 넘어가고 그거예요. 또 부동산 채널로 넘어가고 네, 네. 주식 채널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거죠. 제 우려가 그거거든요. 네네. 지금 그래서 빨리 황급히 바로 잡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네. 게 아니라 돈이 목적이냐 아니면 돈이 수단이냐의 차이인 건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독자일 때는 돈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성공이라고 하니까 돈 네. 좀 있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사회에서 한 자리 차지한 사람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이미지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삼는 건데 네.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내 비전 그다음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회에서 하고 싶은 어떤 기여도나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미 그게 뭐 사회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나한테 중요한 의미들을 찾아가고 그걸 추구할 때 되게 신기하게 돈이 많이 따라왔어요. 제 경우에는. 그리고 부럽다. 와 부럽다. 그런 분들도 많이 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가치는 비슷하지만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고 버는 사람도 있다. 이런 차이가 되겠네요. 못 그렇죠. 벌지만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저도 뭐 입에 풀칠할 정도는 항상 들어온다. 네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그리고 것 같아요. 추구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의미를 찾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거를 쫓고 의미를 찾아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도운 것에 대한 훌륭한 어떤 결과물로 돈이 많이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에요. 얼마든지. 근데 이 이야기는 꼭 중독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독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남의 시선 신경 쓰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그리고 돈이 목적인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누가 결혼한다 축의금, 누가 돌아가셨는데 뭐 조의금, 그다음에 뭐 했을 때 뭐 들어가는 관리비 이것만 가지고도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결해야 돼 저거 해결해야 돼 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게 그 돈을 해결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의미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잊고 돈이 목적이야.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주식 이쪽으로 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중독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중독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가 보시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네요. 중독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네. 자기 삶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쫓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로 살기 위해서 깊숙하게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이전에는 획일적이었다면 회복하신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쫓아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삶을 꾸려가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잃었던 다양성을 회복 과정에서 찾아가는 것 같은. 그리고 저는 마스 형 얘기 들으면서 나랑 어떻게 저렇게 똑같지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건 저도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저도 보통 일어나면 회사 가기 싫다. 오늘도 출근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너무 바뀌었거든요. 공공기관 페이 엄청 적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회사 나오는 게 싫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 부러워요. 월급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여기서 2등 정도는 하는군요. 회복하면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지금 제가 다르크라는 어떤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월급이 없어요. 저는 그냥 봉사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제 돈 막 써가면서. 왜냐하면 저희 뇌가 너무 도파민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럼 이 자극적인 게 익숙해졌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지루하다, 루즈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게 이 사람을 술 끊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 사람이 오히려 가정에서 마음이 더 멀어지고 오히려 더 술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